자, 이 사회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너무 비정상적인데 이거를 강행하고 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눈치도 안 봐요, 이제. 네, 이제는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응. 웬만한 비리나 죄질 같은 경우는 아, 겁을 안 내요. 응. 그리고 왜? 윤석열, 김건희 같은 애도 대통령으로 사는데 왜? 내가 뭘 이제는 그렇게 잘못해서? 뭐든지 이제 성공만 하면 뭐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응. 요 따위 이제 어떤 의식들이 팽배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지속적인 경제 관련된 범죄, 각종 사기, 조작, 도박 이런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범죄들이 이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노골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 자체가 이거를 크게 감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감독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감독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에 있었던 몇몇 정치적 이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가 조작에 연관된 썰들이 있습니까? 무슨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지금도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대왕거래 관련한 도시가스 가스 관련된 각종 주식이라든지 무기 관련된 방산주 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설주 등등 얼마나 많은 정보발 루머에 의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잖아요. 혹시나 불똥 튈까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건희가 했던 대로 따라하자라고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생각하셨어요? 네? 김건희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서 나도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딱 그런 거지.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야. 이게 오를 줄은 알겠는데 어느 시점에 무너질지를 모르니까 지금 들어가기는 너무 상투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도 한없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로 지금 제가 제일 분노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체육회 행태예요. 사실 대한체육회는 그 축구협회랑은 다릅니다. 축구협회는 지들 돈이에요. 일부 지원을 받긴 하지만 지들이 사단법인 단체인데 이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을 받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체육회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체 체육회, 그러니까 체육에 대한 모든 부분 안에 체육과 문화관광부가 쓰는 예산이 7조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7조가 안 됐다가 하는데 체육회 하나에서 단독으로 받아 쓰고 있는 예산이 4,200억이라는 얘기죠. 어마무시하네요. 그 중에 제일 웃기는 건 그거예요. 지네가 체육단체나 각종 스포츠단체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그 돈을 받아요. 그리고 일부는 생활체육으로 해갖고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서 받는단 말이죠. 생활체육 지원을 해서 받는 돈은 420억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10분의 풀어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생활체육 지원은 10분의 1밖에 안 쓰고 나머지를 지네 유관 단체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뭐 축구협회, 배구협회, 야구협회 그 많은 스포츠 종목들 중에. 그래서 이런 단체가 투명성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비리와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기용이라고 하는 이 현 회장이 2번에 걸쳐서 8년 동안을 해먹었어요. 그러면 4,200억을 8년을 해먹었으면 3조, 48에, 매년 4,200억 원이니까. 매년 4,200억이니까 8년이니까 48에 30, 거의 3조 원이 넘는 돈을 지난 8년 동안 유용을 하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직무정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뉴스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삼선 출마를 승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채용에 따른 업무방해,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하루 만인데요.
이 회장의 3선 연임 안건을 통과시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소속 위원 15명 전부 이기흥 회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자신이 임명한 위원들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 심사를 받는 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다 라면서 지난달 대한체육회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 회장은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요. 원래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임기가 4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2회를 다 했잖아요. 8년을 해 먹었잖아. 그 상황에서 더 연임을 하기 위해서 지네들이 5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 정관을 없애버렸어요. 즉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정관을 없애버리고 3연임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계 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문체부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배임 횡령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 넘기려고 지금 이게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횡령범으로서 구속이 돼야 될 상황인 건데 지금 경찰 조사를 안 나간 상황에서 자신의 공정위원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라고 지가 만들어놓은 내부의 어떤 결정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연임을 자기가 뽑은 사람들을 시켜갖고 강제로 승인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출마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고발도 여러 건 당했고, 논란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지금 왜? 무서운 게 없어? 겁나는 게 없어? 왜? 너도 건의 줄 잡았니?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만일에 얘가 정상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횡령범으로 해갖고 자격정지 아니라 그냥 구속이 됩니다. 이 체육회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 뭐냐. 나는 경찰이나 검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체부가 유인촌이가 아무리 감사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 따위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내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건진인지, 명태균인지, 응? 아니면 뭐, 다른 스님인지, 아니면 김건희랑 직접 통해 있는지. 일단 이 사람이 불교 쪽에서 방귀 깨나 또 끼는 사람인 거 보니까. 건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 네. 그쪽이네. 그쪽 라인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결국 이 나라에서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내가 건진을 안다, 내가 김건희를 안다, 아니면 내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안다라는 이 정도의 빽만 갖고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같은 불교 신자로서 진짜 부끄럽네. 네 어디 가서 불교 신자라고 하지 마, 쓰레기야. 그리고 이러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는 이미 둘 간에 카르텔 관계가 있다는 거지. 명태균 같은 거예요. 만일 나 이대로 잘러? 그러면 내가 척보해갖고 상납했던 리스트 깐다?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조계종 신도 회장 같은 것도 한 거 보니까 불교계 쪽에 그쪽 권력이랑 맞닿아 있는 그 라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뭐 체육회장이 목리를 부리나 보다. 아니면 뭐 그와 관련돼서 그와 관련해갖고 뭔가 저 사람이 억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미 저기요, 8년을 헤쳐먹었는데 뭐가 억울하죠? 그러니까 8년을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했던 나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새끼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한 기존에 있는 높은 놈하고 연관해갖고 법이고 절차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나는 내 욕심 채울 거고 내가 벌어들인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갖고 얻은 재물을 내가 확실한 빼가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권 안에서는 나를 못 건드려라는 자신감 없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야,
이건요, 검찰이 나서야 돼요. 저기 네? 제대로 된 검찰이 나선다고 나서가지고, 얘를 제대로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저기 검찰의 검찰을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지금? 아니, 검찰이 이럴 때 진짜 얘를 희생양 삼아서라도 뭔가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미 건진한테 또는 건희한테 쌍건희한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갔기 때문에 얘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다들 검찰 얘기 나오니까 대검이요? 다들 지금 검찰이요? 격분하셨어요. 검사한테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나라는 검찰 데리고는 아무것도 할 가능성이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인간이 또, 다음 달에 투표가 있나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음 달 투표를 통해가지고 당연히 당선이 되겠죠. 왜냐면 투표 인단을 비롯해갖고 사람들도, 이사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이 뽑는 거 아니니까, 회원들이 뽑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당선이 되겠죠.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수사 미루고, 소송하고, 이래갖고 2년이고 3년이고 더 해먹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난 아직 재판 중이다라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몰고 가겠죠. 그리고 그 기간만큼 해마다 4,200억이라는 돈을 날름날름 뽑아서 해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거를 4년 내내 안전하게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견딜 수 있는 만큼 나는 최대한 이 자리에서 버텨보겠다. 왜? 하루에 몇백억씩 버는 겁니까? 4,200억이면. 하루에 10억씩 버는 자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이면은 사실 그 자리가, 그래요. 돈과 권력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명예의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면은 사실 이 정도 원로급이면은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명예는 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딴 식으로 안 했겠지, 지난 8년간. 그럼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의 어떤 개혁도 인위적이든 자생적으로든 일어나야 되는데, 만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나서서 이 대한체육회에 갈 수 있는 모든 지원 예산 4,200억 전액을 삭감하는, 별수 없어. 삭감하는 방식으로 나가야만 이 회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국회가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대정권이 무서운 겁니다. 어제 저희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시위가 격해지고 있는 경찰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 예산 삭감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우리 방송을 보셨는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시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하게 대응하라. 그리고 경찰 쪽에도 경고하라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준비가 들어갈 거고, 대폭 행안부와 경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왜 직장 상사가 올바르신 분이면은 사무실 분위기도 사실 그분이 딱 그 수장으로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쁜 놈들도 조심을 해요. 길을 못 펴죠. 저 같은 훌륭한 CEO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조심을 나랑 누구랑 말하니?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원들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조심을 좀 하시라고요. 네. 자, 그런데 수장 자체가, 그러니까 국장이나 팀장으로 앉아있는 새끼가 개새끼잖아? 야, 나쁜 놈들은 아예 대놓고 같이 나쁜 짓을 해요. 마치.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나서죠. 않고. 정말. 그래서, 쓰레기였는데 진짜 쓰레기 짓을 대놓고 쓰레기 짓을 하네? 야, 이게 다 이 쓰레기 국장 때문이야.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똑같네요. 윤석열이 쓰레기니까 온 나라의 쓰레기들이 다, 야, 쓰레기 짓 하자, 쓰레기 시대가 왔다, 이러고 다 미친 것 같아요. 윗물이 맑아도 흘러 내려가다 보면 중간물, 아랫물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가 나죠. 그러면 그 어디가 오염이고 뭐가 문제인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원수가 더러우니까, 중간에 물이 더럽고 하류에서 사람들이 썩은 물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왜 물이 썩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왜 호수에 쓰레기 제거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홍수 났을 때 쓰레기 확 떠올랐을 때 어쩔 수 없이 쫙 한 번씩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매년 치워도 매년 쓰레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홍수가 났을 때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터질 때 지들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못 하는 건데, 와, 정말.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다른 외계인 같잖아. 자, 야. 아무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 나라가 이런 나라야? 라고 우리가 강하게 반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흥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금 김건희, 윤석열도 흥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걔도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오는데 왜 나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지 않으려 그러면 또 윤석열, 김건희 재판이냐? 대한체육회 바로잡아라라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지난 8년을 해먹었는데 우리가 몰랐습니까? 물론 몰랐죠. 몰랐죠. 하지만 중간에 아는 사람은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목소리가 작았다는 거예요. 공론화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게 분노로 표출될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니까, 너무 노골적이니까,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런 것들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대한체육회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위에서 흘러나온 것부터 치우면 빨리 되겠지만 밑에서라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는 이 물이 중간에서라도 더럽혀지지 않게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본방. 네. 정말.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나라 아니에요? 이제 체육회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국민들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시스템 하에서 굴러가고 있는 나라라면 그냥 국민은 자기가 속한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체부가 해주고 못하면 감사원이 해주고 아니면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해주고 검찰이 해주고 공수처가 해주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쫙 깔아놨는데 하나도 작동을 안 하잖아. 뭐라도 먼저 빨리 작동을 해야 작동하는 것만 살아남을 거고요. 끝까지 아무 데서도 작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